절대전략입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월이 가긴 갔네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을 살짝 깨긴 했지만, 큰 폭의 반등을 했고요.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본다면, 상승폭 더 커지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830선에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자막에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이라고 함께 좀 써 있는데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최근 급락 과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긴 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1월 FMC에 대한 좀 과민한 반응,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편입에 따른, 상장에 따른 수급의 쏠림 현상들이 좀 과도한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언더슈팅, 그러니까 단기 낙폭이 컸던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투자 심리, 그리고 수급 안정, 이 두 가지 변수만으로도 충분히 반등은 가능한 권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뿐만 아니라 당분간 코스피 반등 시도, 코스닥 반등 시도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지수도 많이 올랐지만은 또 세부적으로도 볼만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체크 포인트들 몇 가지 더 짚어주세요. 일단은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좀 많이 급락을 하긴 했지만 애플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고 그에 힘입어서 좀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전반적인 기술주들이 IT가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주목해서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매도가 7거래일째 지속되었다는 점이거든요. 물론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비중이 높긴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기 보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반등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낙폭 과대주, 최근 급락하는 과정에서 좀 낙폭이 컸던 업종들,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반등 시도가 나왔다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가 이 정도 상승 반등 기폭을 보여줬다는 점들은 일단 단기 급락에 제동 걸린 것은 물론이고 기술적 반등 시도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는 2거래일밖에 안 되죠. 이 기간 동안에 좀 어떤 부분들 봐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쉬지만은 미증시는 정상거래 이루어지니까 그 중에서 봐야 될 일정들 정리해 주세요. 네, 연휴 기간 동안 한국은 1월 수출이 발표됩니다. 아마도 한 자릿대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시장을 흔들어 놓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1월 ISM 제조업지수 2일날 발표됩니다. 전월 대비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세부 지표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지수가 올라오는지, 그리고 최근 두 달 연속 하락했던 배송 지수와 그리고 가격 지수가 떨어지는지, 배송 지수와 가격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읽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일날은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이 굉장히 시장에 부담을 주었다면 22 통화정책은 외환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통화정책 정상화 스케줄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온 상황이고 시장도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언제쯤 정상화 가능성을 열어놓을지 아니면 정상화 시점이 언제쯤일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2017년에도 이런 비슷한 환경에서 22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2포인트에서 88포인트까지 1년 내내 하락했습니다. 이런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가 아마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추석 연휴 직후 1월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실업률은 전월 대비 동일하고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조금 떨어지는 20만 명 좀 하회하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다는 게
큰 흐름에 있어서, 그 경기 흐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최근 며칠 동안, FOMC에 대한 좀 과민한 반응을 보인 시장이라면, 고용지표가 쇼크 수준만 아니라면, 좀 슬로해진다는 부분들, 경영지표가 좀 다소 전월보다 좀 부진하는 부분들이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을, 불안감들을, 그리고 스트레스를 일부 완화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제지표 결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시장 해석이 아마도 다음 주는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22 통화정책회의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다음 주에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시장이 급락한 데에는 경제지표 부진도 있었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과민한 반응이 좀 시장의 급락,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인한 수급 쏠림이 급락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지표 결과가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을 좀 일부 완화시켜줄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처럼 LG에너지솔루션은 좀 흔들리는데 다른 업종들이 반등을 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주도해 나갈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반등이 셌던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더 올라갈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단기 반등 국면에서 낙폭과대주들이 좀 빨리 올라오고, 그리고 또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매, 그리고 그 기관 프로그램 매매가 위쪽으로 매수 쪽으로 움직인다면 탄력을 좀 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차 관문은 2,700포인트입니다. 2,700포인트라고 한다면 급락이 되기 직전 수준이고요. 2,700을 넘어서게 된다면, 회복하게 된다면 아마 2,800선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연휴 직후, 연휴 동안에 있는 글로벌 증시 흐름과 맞물려서 코스피가 2,700선을 회복한 지역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등 국면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반등을 믿고 가봐도 될지 말지 이 설 연휴 이후에도 여전히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이어질 텐데요. 어떤 투자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일단은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반등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경제지표 부진이 통화정책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춰줄 수 있겠지만 추세 반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제는 하락이 끝났고 상승으로 가겠다, 탄탄한 상승을 만들어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을 좀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좀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국면은 단기 급락에 따른 되돌림,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좀 짧게, 그리고 목표수준도 좀 낮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긴 호흡에서는 2,800 근처로 간다, 2,750을 넘어서 2,800 회복 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낙폭과대주를 매매하셔도 좋겠지만 2,750 이상에서는 또 한 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